이 와중에 대통령은 그 순방 성과를 아마 직접 브리핑을 하는 모양이던데.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네. 2시에 대국민 브리핑 형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순방 성과를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질문이 따를 것이고 그러면 당청 간의 이 긴장 관계에 대한 질문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직접 나오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겠다는 걸로 일단 읽어야 되겠죠. 정청래 대표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여야 대표 불러다가 얘기하는 형식이잖아요, 원래는. 그리고 순방 성과에 대해서 네, 항상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순방 성과 기자회견하는 건 잘 못 봤는데 대통령이 기억이 안 직접 나죠. 하는 거. 꽤 이례적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길게. 근데 또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 아, 정청래 완전히 배제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럼 대통령이 마치 당대표 선거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정무적으로 제가 볼 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현란하게 여러 가지 구종이 있다고 했잖아요. 직구만 칠 거냐 변화구만 칠 거냐 두 개를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는 출마를 못하게 하는 거에다가 우리가 이길 방법 두 개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와요 무조건.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나온다는 전제에 뭘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굳이 정청래 대표가 탄압받거나 뭔가 약자이거나 그런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서사를 써주실 필요가 없다. 불러야죠. 공항에서 그랬는데 그건 피곤해서 그런 거고 오늘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상대가 대통령 왜 저러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출마하는 것 같아요. 자칫 그게 또 그 강성에서 해석할 때는 혹은 어느 사람들한테 강성? 얘기할 때는 봐라 대통령의 참뜻은 여기에 있었지 않냐? 왜 니네들 또 이렇게 왜곡하느냐? 거기 너무 깊게 빠져드신 것 같아요. 유권자가 그렇게 분명히 나 얘기할 것 판단을 같은데. 할 거면 그 장면 하나 보고 그러겠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네. 그 장면을 통해서 중간에서 보는 사람들 어떻게 보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니까 일개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직접 성과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거는 일단 당연히 그것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아마 그 순방 기간 내내 사실 뉴스가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서는 뉴스가 많이 안 나오고 오히려 그 당내 문제나 이게 너무 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답함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정치적 맥락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여당 내 집권 세력 내 혼란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뭔가 시그널을 주고 싶다라는 의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전에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자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걸 계속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과 특정 유튜브들과 이런 데서 그 의도를 왜곡을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전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그 선관위의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을 해서 소위 말하는 2030의 민심이나 이런 것이 여당에 역시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언론 보도와 해석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야 지금 전당대회 하느라고 정신 없겠지만은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로 가서 혹시 총선에 가면 이번에 지방선거 이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해서 스코어를 보면 국민의힘이 그래서 상당히 선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이제 여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이 스코어가 나왔는데 뭐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이라든지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이분들이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주도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총선을 치를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2030의 민심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잘 돌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목소리 내야 되겠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이제 이번 이 순방을 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련 뉴스나 이런 게 성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 이제 여야 대표 모아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방식으로는 사실 뉴스가 다 그것만 나올 거예요. 예, 이게 뭐 그럼 여야 대표가 만나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둘이 만납시다 이렇게 한다는데 둘이 만나서 선관위 얘기를 하나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하고 뭐 화해를 하는 건가요? 뭐 이런 거. 근데 직접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에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거둔 성과를 자기가 설명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여기서 하는 거 아닌가도 싶고요. 네. 자, 하여튼 저희도 뭐 종종 뉴스를 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뉴스를 이렇게 많이 전하는, 그러니까 비중 있게 전하는 경우들이 아마 다른 시사 프로그램이나 뭐 뉴스에서도 이렇게 많지가 않아 갖고 아마 좀 청와대 입장에서 좀 답답함을 느끼시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 19일에 대통령께서 직접 순방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 정치적 의도로 보면은 지금 집권 여당의 갈등을 수습하는 그런 질문을 의도한 것도 있겠으나 이번에 G7에서 트럼프를 만나서 네. 중동 전쟁 마무리되고 이제 북한 문제로 이전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도 그다음에 나눴던 얘기들을 국민들한테 좀 보고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네. 분명히 있을 것이다. 셀카도 찍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골프 회동 부분도 있어서 네. 이제 미국과의 한국과의 관계, 한미 동맹 부분들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하는 거 중요도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별건으로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죠. 뭐 정청래 대표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김민석 총리 부분에 뭐 심중이 있는 거냐, 당무 네. 개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안 수사권은 절대 안 되고 당 대표가 폐지한다는데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데서 이제 또 이제 갈등이 촉발되는데 그러면 돌이켜 봤을 때 정청래 대표가 순방 때 허리를 굽혔으면 보안 수사권 폐지란 말을 안 했으면 그런 네. 얘기가 기자들한테 안 가죠. 음. 정청래 대표의 측근들이 당무 개입으로 비칠까봐 출마한다는 얘기 안 했으면 대통령 연관성이 없죠. 네. 자꾸 대통령이 각을 세운 게 누구예요? 정청래 대표 측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연임하는 게 계속 얘기하지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라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을 위한 거예요? 네. 누구를 국민들을 위한 거예요? 본인 정치 권력 때문에 출마하는 거잖아요. 본인만 연임을 접으면 지금 민주당 내 그 진보 진영 내 모든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건 사실 아닙니까? 뭐 그건 또 뭐 각자 생각이 좀 다르실 수는 있으니까. 아니 현상만 보고 네, 보면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자, 하여튼 대통령도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민주당도 그렇고 당 지지율, 대통령 뭐 국정수행 평가 지지 등에 대해서 조금 하락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걸 좀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를 열심히 아마 일종의, 구상 중일 거라고 보고요. 사이드카 같은 거죠. 대통령이 이제 사이드카요? 등장해가지고 매도 이거 막아야 사이드카. 된다. 네. 그래야 된다. 저희 당 얘기는 안 해요. 이제 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